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6분. 자, 코스피 200 지수 307.48. 예. 분기봉은 현재 윗꼬리가 아직은 몸통이랑 비슷해요. 몸통이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자, 다음 달에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고요. 309.75 정도에 있는 것 같고,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290.19.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내년 1분기에 고버스를 팔 수 있는 위치는 한 290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월봉은 아무 일 없습니다. 월봉은 아무 일 없어요. 이거는 아직 하단선도 안 찍었고, 그렇다고 상단선은 위치에 없죠. 지금 상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단선은 없고 하단선은 안 찍었고 그래요. 자, 주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저가는 깼고, 그죠? 저가는 깼고, 아랫꼬리는 또 달고, 애매하게 끝났어요. 거래량이 안 늘었어요. 거래량이 지금 88.36%. 그러니까 막판에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고조종은 다 하락했죠. 저 종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 이제 고조종 투자 심의도가 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T3 점선이에요. 하고, 봉하고, 안 만났어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도예요. 매도. 307.91. 지금 307.48인데, 바로 위에 매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위에 여기 있어요. 311.59. 그러면 등가 기준으로 307.91에서 311.59가 매도하기 좋은 위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매도 영역이에요. 307.91. 여기는 311.59죠. 그러니까 갭상승이 없다면, 그죠? 다음 주부터는 바로 머리 위에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매수는 못하는 거예요. 갭상승이 일부 와도 똑같이 상단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일봉 보고 우와 이거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주봉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자,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죠. 왜냐?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자, 다음 주는 고조종이 다 연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하면 상승하고 하락하면 하락해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해도 돼요. 이번 주 고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도해도 된다.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현재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한 위치는 한 305.1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5.17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그 영역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요. 307.9 위니까 한 308 위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 매도 위치가 됩니다. 자, 일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하단선이 305.54 정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305라인, 305라인이 매수할 만한 자리고 상단선이 308.36이거든요. 근데 308.36은 주봉의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 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매수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봐야죠. 선물 월봉 하단선 안 찍었고요. 주봉은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한 봉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을 봤을 때는 아랫꼬리가 길잖아요. 현물을 봤을 때는 아랫꼬리가 긴데 선물을 보면 아랫꼬리가 별로 없어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짧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음 봉을 볼게요. 다음 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느낌이 와요. 자, 여기가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늘었죠. 선물은 늘었어요. 그럼 다음 주는 영구간이라 거래량이 횡보하거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계속 최고치에 있을 거고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304.98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단선이 이건 별로고 얘는 저가 아래에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현물은 하단선이 전봉 저가 위에 있어요. 전봉 저가 위에 있다고요. 그런데 선물은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이건 저가 방어가 안 되겠죠. 자, 선물은 저가 방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310.43 여기에요. 이렇게 요게 매도 영역이에요. 요것도 상단선이고 요것도 상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머리 위에 상단선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다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건 갭상승이 크게 오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장의 상태를 보면 미국이 하락분 반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반등한다라는 전제 하에 미국이 반등한다라는 전제 하에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지금의 주봉의 형태는 매수자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특히 선물은 더 심해요. 그러면 선물은 304.059 그 다음에 현물은 얼마냐면 307.48이에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3.43입니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3.43인데 요 값이 뭐다? 이게 배당락이에요. 배당락 값이니까 지금 거의 뭐 콘덴고나 그 백워데이션이 아닌 거의 적정한 값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304로 이게 회귀할 거잖아요. 배당락이 지나면 회귀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저가가 297인가 그래요. 선물의 저가가 297점 땡땡이에요. 근데 현물도 297점 땡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해 보면 7포죠. 7포. 그러니까 지금 저가 대비 7포 위에 있는 거예요. 악재가 떠서 7포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297이 무너지겠죠. 297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현물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선물만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이 여기서 7포 빠져서 297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현물은 여기서 7포 빠지면 300이죠.
근데 300이 아니라 297이 똑같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배당락 전에 만약에 297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배당락 받을 때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배당락이 끝나기 전에 배당락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297을 붕괴했다. 그럼 결국에는 코스피 200 지수도 297을 붕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297을 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깬다면은 297이 아니라 294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고, 297을 깼는데 배당락 전까지 안 깨진다면 결국엔 배당락을 하면서 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이슈는 297을 깨느냐 마느냐 밖에 없어요. 297을 안 깨면 위로 가는 거고, 297을 깨면 무너지는 거겠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이번 주 저가가 얼마인가요? 아마 301이에요. 301.4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너지면 297 깬다고 봐요, 저는. 301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300대로 내려가는 거고, 그럼 수치가 3이잖아요. 3%만 더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저는 297점 땡땡인 어디죠? 지난달 저가 있죠? 지난달 저가도 같이 깨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95.45. 295.45네요, 저가가. 야간 선물. 야간 선물에 현재 저가가 297점 얼마예요? 잠깐만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야간 선물 여기 있다. 야간 선물 미니 차트. 여기, 미니 차트가 아니라 종합 차트를 봐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야간 선물 월봉. 실행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자, 여기 저가가 297.60이라고요. 그러니까 297.60이 깨지면 여기가 깨진다고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도 깨질 거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295.45도 깨진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297.60을 붕괴하면 결국에는 295.45도 붕괴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일봉은 뭐 없어요. 없어. 이거 보면 하단선 뭐 택도 없죠? 하단선 여기 있잖아요. 301.83이에요. 매수한다 그러면.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가 매도가거든요. 305.31. 근데 305.31은 지금 여기 매도가보다 높잖아요. 주봉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주봉, 일봉 다 매도하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코스피 200 지수의 양봉만 보고 야, 이거 뭐 이제 드디어 상승이 시작됐고 끝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봉은 매도하기에 훨씬 더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봉도 매도하기에 더 적합해요. 자, 됐죠? 그런 상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이제 주봉에서 주봉에서 이제 해야 될 얘기. 주봉에서 해야 될 얘기 뭐냐면 이렇게 더 좁혀서 자,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못 넘어요. 못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가 0구간이란 말이에요. 0구간. 종이 모두 0구간이에요.
고저종이 모두 영구가 아니라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가 상승하든 고가가 상승하든 종가가 상승하든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투자 심리도가. 그 이후로는 저가 종가는 저가 고가는 5개 봉이 하락만 해요. 자, 12월 4주, 12월 5주,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예요. 자, 12월 4주가 영구간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4주에 상승 못하면 1월 4주까지 빠지는 거예요. 1월 4주까지. 네? 12월 4주에 상승을 못하면 1월 4주까지 하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길 깨면, 네? 여길 깨면, 그쵸?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저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저투가 내려가면 저투는 앞으로 5개 1월 4주까지는 매트릭스가 0이 1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가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요. 그럼 이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잖아요. 결국에는 1월 4주까지는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빠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목표가 여기거나 여기에요. 여기면 270대고 여기면 280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하락 가능 폭, 지금 보이는 하락 가능 폭이 280대에서 270대까지는 열려 있다고요. 이렇게. 그 기준은 뭐예요? 여기 저가를 깨는 거죠.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280대까지 열리는 거예요. 280대까지 개방됩니다. 개방이 되는데 여기서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중간에 월봉의 전봉 저가가 있어요. 그쵸? 이번 주 저가를 깨고 280대까지 가기 전에 지난달 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달 저가를 깨면 저는 확률상 여길 간다고 봐요. 다시 지금 지난달 저가가 297 라인에 있잖아요. 297 라인에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얼마냐면 297.6입니다. 그러니까 297.61을 간다라는 거는 저는 280대까지 간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요. 297.61을 못 가면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달 저가를 못 깨면 위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판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자, 297.61을 못 간다라는 거는 이번 주 저가를 못 깬다는 얘기고, 이번 주 저가를 못 깨면 상방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신다라는 거는 이번 주 저가가 안 깨진다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저가가 다음 주에 깨지면 다음 주에는 매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주에 매수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주 사거래일만 남겨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거래일 안에 배당락도 있어요. 그럼 배당락은 기본적으로 한 3%를 뺄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다음 주에 매수를 한다라는 건 이번 주 저가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매수는 나가리예요. 그리고 매도자는 다음 주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 완전히 좋은 기회겠죠. 그런데 외국인이 상단선을 들 때는 선물을 매수할 거고, 그쵸? 선물을 매수한다면 그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선물 매도를 하면 매도하기 힘들겠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주봉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이번 주 저가를 깨지지 않으면 매수한다.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다음 주에는 매수를 안 하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가 깨져서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지난달 저가, 즉 297.62를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니라 선물 지수가 터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다. 선물 지수가 297.62를 60을 찍었다라는 거는 야간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깼다라는 거고, 야간 선물이 깨면 주간 선물도 깰 거고, 그러면 주간 선물이 깨지면 코스피 200도 깨질 거기 때문에 다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3일봉입니다. 3일봉. 주장창 설명하고 있죠? 3일봉. 자, 상단선이 여기 307.48에 있고, 그 위에 상단선은 310.24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310.24까지는 올라와도 된다. 예? 올라온다면 한 정도까지는 아니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하단선은 306.63에 있습니다. 맞나? 63 아닌데요? 63 아니고,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더 확대해 볼게요. 38. 예, 306.38입니다. 306.38. 306. 38. 그러니까 306.38에서 전봉 저가 사이 요 영역이 이제 매수 가능한 영역이고요. 매도는 307. 얼마였죠? 307.19. 네, 307.19에서 310.24 사이의 공간입니다. 예, 지금 등가로 시작한다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등가로 바로 시작했을 때 매도를 바로 가져갈 게 아니라 위쪽으로 한 2, 3포 정도의 여유분을 두시고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현재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돈의 흐름을 보면, 자, 외국인이 오늘 2,912억을 샀어요. 개인은 276억을 사고 기관이 3,512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을 5,611억을 샀어요. 5,611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았냐? 선물은 1,590억이 남았고 개인은 14억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이 선물 다 손절한 거예요. 위에서 매수하고 밑에서 매도하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선물은 아직 다 청산은 안 됐어요. 7,200억이 있었는데 지금 1,590억이 남았으니까 이제 선물은 큰 의미는 없다. 그죠? 포지션상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저 정도 돈이면 그냥 손절하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물을 좀 많이 청산해서 포지션이 좀 공중에 떴어요. 포지션이 좀 공중에 떠 있다. 그러니까 자금은 좀 애매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트 자체는 분기봉, 그 다음에 주봉 다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반등 목표치를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다음 주는 일봉에 연구관이 많아서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주초에 바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돼요. 다만 가격적으로는 갭상승만 크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려가기에 좋은 구조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는 날이 뜨면 그때가 딱 매도하기 좋은 날짜가 될 거예요. 가격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훨씬 더 좋아요. 이번 주는 위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다음 주는 위가 닫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